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8일 월요일이고요. 첫 주 시작인데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나? 당의 장치일 수도 있는 전당대회가 왜 이 꼬라지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효과죠. 이준석이 당대표 선출된 이후부터 당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헌정사상 정당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국힘이 아닐까 하는데요. 막대먹은 놈 하나가 정말 그 신사다운 정당에 들어와서 똥판, 진흙판, 싸움판으로 만든 이전 투구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에 대해서 반면 교사 삼고 우리가 다시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 거고 안정화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이준석보다 더하다고 하면 막장 드라마죠. 당의 안정이 우선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자폭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입을 대기 시작을 하죠.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 특검이나 해라, 디올백 처리나 논의해라 라는 등 조롱으로 지금 국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 무관여층도 지금의 국힘의 상황,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정당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버려야 하는 정당이다. 라고 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대하는 반응들, 이를 처리하는 반응들이 결코 신사답지 못하다 또는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문자 메시지 공개로 좀 압박을 받고 있고 수세에 몰리니 이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격의 방법들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거죠. 진중권이 처음에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문그룹에 들었던 진중권, 김경률, 신지호 의원은 전향을 한 다음에 이제 보수 유튜버를 이끌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지지를 해왔던 분이시고 논평 하나하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캠프의 자문그룹이다.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좌경률과 진중권이 있다는 것에 국힘 지지자들은 뜨악했었죠. 그러니 이제 자문그룹이 아니다. 그냥 조언그룹도 아니고 자문그룹도 아니고 가끔 논쟁하는 사이고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 이러고 발을 뺐었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조언 관계를 벗어난다. 이제 한 몸으로 일체가 돼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은 나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앞장서서 지켜내겠다. 한동훈에 대한 조언을 철회한다. 이러면서 진중권이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공격의 수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된다.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대권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당심을 80% 안아야 되는 이 전당대회에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의 설쳐됨이 결코 한동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지 당대표 후보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룡아랍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 그거 끝내라. 굉장히 저열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라고 뜻이 어떠냐면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과 김건희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자를 까라라고 하는데 코미디 하냐? 폭로한 쪽에서 까는 거지 폭로 당한 쪽에서 까는 경우가 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원희룡 본인도 문자 원본을 보지 못했거나 원본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파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 아무튼 한동훈 잡겠다고 감히 김건희 여사까지 거짓말쟁이 후보로 간주해버리는 저 파격과 용기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다. 라고 총대 메고 원희룡 후보를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한 딸들이요. 공격 대상은 원희룡이야. 좌표 찍은 거죠. 이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고 이재명이 개딸들에게 수박 색출을 할 때 저기야 물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저 하나 살겠다고 한 나라의 영부인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이냐? 이분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그 진중권이 쓴 거를 보니까요.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한동훈, 김건희 존대 없이 이따구로 글을 썼는데 이 사건 진상 규명해야 한다면서 도대체 6개월 전에 문자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 둘째, 굳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분을 통해 들었을 가능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 측관들은 윤심으로 대변되는 이철규 의원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총선 백서를 한동훈 후보가 인터뷰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도 이철규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가 마치 오염된 것처럼, 그러니까 한동훈을 타겟으로 하는 총선 백서다라는 식으로 오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총선 백서를 두고 그 총 주변의 사람들, 이철규, 조정훈 의원을 공격하기 나섰죠. 이것만 봐도 그 좌파 색채가 매우 많이 묻어나는 한 측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 그래도 교수라는 네임, 대한민국 역사상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석사가 첫 교수를 하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룡아, 어느 쪽이니? 가짜는 사기칠 생각 말고 이 질문에나 솔직히 답해봐. 사건의 발원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 대응도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 대응이라는 건 진중권 교수가 이제 언론 매체에 나가서 이제 한동훈이 억울한 배신자의 누명을 쓰고 있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이제 간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한심한 인간들 너희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을 때니?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중권이 예전에 그 이준석 하버드 학력 위조설에서 10억 내기 하자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행 우주에 사는 외계인들이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 위조설이다 라고 퍼뜨리고 있다 라면서 조회수 노린 돈벌이 수단이다. 황색 저널로 혼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 학력 위조 맞습니다. 이준석은 하버드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어떤 서류조차 발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것 때문이겠죠. 이준석은 복수 전공조차 한 적이 없고요. 하버드 역사상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서류를 들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돈벌이 수단으로 조회수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그 하버드 학력을 제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폴리티코 정치연구소는 이준석의 내부 총질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죠. 이런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굉장히 편파적인 시각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선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 측과는 누가 죽는지 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 말은 이준석을 능가했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한 측과는 누가 죽는지 보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공개했다 라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3차 윤한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 문자 일십 이 논란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다. 위험한 당무 개입이다. 라고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는 선거에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대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누가 당대표가 됐을 시 함께 가는 당과 정이 함께 가는 것으로 윤석열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굉장히 불쾌한 뜻을 좀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10 총선 국면에서 1월에 그 명품백 논란이 터지면서 1월 17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의 그 거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당을 힘들게 한 부분,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낮춰서 사과했던 5차례 문자를 그냥 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월에 이종섭 황상무 문제 해법 논란으로 뭐 1, 2차 충돌에 이어서 이번이 3차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당정 관계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고, 수평적 당정 관계도 건강한 당정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가 가능한 거지 수평적이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아 하면 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손잡고 같은 길을 볼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아니되옵시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매력적인 사람이 있죠. 팬덤도 있고. 그러나 지금 당대표로서는 아니되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한동훈을 지지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곳을 바라보고 손과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노출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린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추진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죠. 연판장 사건이 이준석 때부터 시작했죠. 이준석의 지도체제가 무너져야지 비상 상황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판장이 한 번 나왔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의 지난번 전대에서 연판장이 나왔고, 이번이 세 번째 연판장 사태인데요. 한동훈의 전면전 전쟁 선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라,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들 단톡방에서는요, 이러다간 당이 망한다라고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 후보가, 물론 빛나는 자체 발광하는 한동훈 후보가 당의 대표로는 부적절하다라는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타격을 입히려는 선동 목적의 비정상적 전대 개입. 이렇게 도전을 한 것, 싸워보자 라고 한 것, 정면 충돌을 보이는 양상이죠. 한 측근들은 한동훈 이짐에다 대통령실이 너무 대놓고 전당대회 개입하려 한다라는 주장이 그 캠프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문자 공개 과정을 보면 누구나 김 여사 측에서 흘렸다고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자승자박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격할 포인트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 프레임은 누가 잡고 있냐? 한 측관들이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김 여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좌파 공세에 노출시킨 것이다.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그리고 한 측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측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가 간 크게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영부인의 문자를 공개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감을 했다라고 확정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도 좀 뜬금없는 상황이다. 왜 대통령실을 가지고 자꾸 당무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김건희 여사를 왜 외부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 내부 총질로 흔들고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냥 저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로 공세전을 펼쳐내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로서는 맞지가 않다. 왜냐? 우리가 앞으로 펼쳐내야 되는 게
입법 폭주를 행하고 있는 이 거대 야당을 향해서 이조 심판론을 다시 일으켜야 되면서 사법부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서 푸시 해야 되는 게 지금 남은 윤석열 정권의 3년의 성공의 포인트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밖으로 총질이 아니라 이제는 소음기 띄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누가 죽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끝났다. 뭐 전체적인 게 뭐 한파, 그러니까 친한, 뭐 반한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국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당대표가 중요하죠. 2년 뒤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전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들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들은 시시때때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박근혜 대통령 때 몰라서 당했다라고 하지만 알고 당하는 건 정말 병신이라는 말이죠.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자유우파 보수와는 맞지 않는 강남 좌파적 이념의 이질적인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간을 알려면요,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감투도 잘못된 것이고요. 보수 우파 후보를 내치고 골수 좌파 출신들을 끌어들일 때 하문경, 김경률 등등 이미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5번의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요, 이재명의 더불어 종북당과 매우 어울리는 자가 아닌가, 판명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률 TV였습니다.